운동할 시간은 없고 식단은 하기 힘든데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속는 셈 치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효과를 두고 과장되었다 또는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논쟁이 있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일명 에사비. 사과 맛 사이다라고? 맛있는 건가? 오늘은 왜 에사비인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었는지 직장인 다이어터 2명의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볼 거고요. 에사비의 주의사항과 추천 여부까지 모두 파헤쳐 볼게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에사비의 진짜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에사비의 효과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한 연구에서는 3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2주간 에사비를 먹은 그룹은 평균 4kg을 감량해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일본의 연구에서는 175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했는데 하루 2스푼의 식초를 먹은 사람들은 평균 1.7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장 지방까지 감소했다고 했죠. 그러면 에사비를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규모가 매우 작고 단기적이기에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엄밀히 따지자면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에 의한 효과인 것이지 꼭 에사비여야 한다는 논문이나 연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사실 서양에선 사과로 만든 식초가 익숙하기에 유행하게 된 것이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즉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사비가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핫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혈당과 인슐린 그리고 체지방 축적의 과정.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클릭해 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전분 흡수를 차단하여 당뇨병 전 단계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급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신맛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우리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러면 꼭 에사비여야 할까요? 사과 식초랑은 뭐가 다르죠? 감식초나 익숙한 홍초는요? 이건 좋은 에사비를 고르는 기준을 알면 해소가 됩니다. 좋은 에사비를 고를 땐 ROUM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R은 raw로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O는 organic, 유기농이다. U는 unfiltered, 거르지 않았다. M은 mother, 초모가 그대로 있다. 즉 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면서 시작하기에 무난한 제품은 브래그사의 에사비로 9,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죠. 그럼 이 에사비는 일반 사과 식초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만들 땐 2단계의 발효 과정이 필요한데 1단계는 곡물이나 과일이 가진 당을 이용해 술로 만드는 알코올 발효, 2단계는 발효된 알코올을 장기간 숙성하는 초산 발효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에사비의 경우 최소 2,000시간 이상의 발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역시도 애플 사이다 100%이며 영양 성분표를 봐도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이 0g입니다. 발효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남아있지 않겠죠. 이 말은 곧 다른 첨가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과 식초의 경우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면 주정과 정제수,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정이란 알코올로 1단계 알코올 발효 과정을 대체하기 위함인 거죠. 또한 2단계에서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효모나 발효 영양분을 추가로 넣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쉽고 빠르게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 부분이 일반 식초와 발효된 식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정을 넣어서 만든 식초에는 앞서 언급한 초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모란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되는 단백질 효소와 유익균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질인데
이게 있어야 건강한 발효가 되고 몸에 좋은 유기산, 구연산, 호박산, 사과산과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모가 없는 일반 식초는 단순한 신맛만 나고 발효로 얻을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성분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애플사이더 비니거란 애플사이더, 즉 100% 사과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정리해볼까요? 에사비의 다이어트 효과에 있어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좋은 유기산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서양에선 익숙한 천연 발효 식초가 에사비이고 SNS 마케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식초이던 천연 발효를 거친 ROUM을 포함한 기타 첨가물이 없는 식초라면 에사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살 빠진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꾸준히 먹으면 1, 2kg 더 빠진다는데 우리도 에사비 찬스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이슨 펑 교수님의 비만 코드에서는 에사비를 먹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기 전 2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먹기. 둘째, 에사비에 절인 오일을 식사에 곁들이기. 셋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기. 넷째, 잠들기 전 에사비 2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먹기. 그리고 이 4가지 방법 모두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최대 34%까지 감소시킨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에사비를 직접 마셔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바로 제 식단 때문인데 제가 순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40g으로 완전히 줄였기 때문에 혈당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 다이어트 실험지 2명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4가지 방법 중 첫 번째와 4번째 방법을 각각 적용했는데 둘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먼저 식사 전 에사비를 마신 친구의 별점과 총평입니다. 향과 맛이 너무 강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게 재구매나 추천 의향이 없다. 에사비를 마실 바엔 차라리 밥을 굶거나 운동량을 늘리겠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특히 향에 대해 거부 반응이 심했어요. 처음엔 공식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1대5의 비율로 시도했다가 너무 강한 맛에 놀랐고 맛을 잡아보고자 바카스, 비타500, 각종 탄산음료 등에 섞어 먹어봐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탄산수에 섞어서 마시는 게 제일 먹을만 했지만 이거 역시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몸무게와 혈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 한 달간 인바디 변화입니다. 체지방이 15.4kg에서 11.9kg까지 줄었고 골격근량은 24.7kg에서 26.6kg까지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엄청난 변화죠. 사실 저와 꾸준히 혈당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에 에사비만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더불어 평균 혈당에 있어서도 먹기 전 111과 먹은 후 114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죠. 아무래도 혈당 다이어트를 통해 식사 방법을 개선하고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먹기도 힘든 에사비를 추가하는 것에 반감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인바디 결과는 진짜 최고네요. 다음은 잠들기 전 에사비를 섭취한 친구입니다. 맛있어서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물에 섞어 먹을 때 향만 빼면 홍초만큼 먹을만 했다. 잠자기 전 먹는 부분도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고 지금 먹는 브래그사의 제품을 다 먹으면 다른 제품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또한 코로솔산 베이스로 혈당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에사비를 먹으면서 1kg이 더 빠진 것으로 봐서는 좀 더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해보고 싶다. 일단 둘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이어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잦은 야근으로 운동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식단에 있어서도 편하게 먹고 아이템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코르솔산 섭취량은 1.3mg인데 2배로 늘려서 먹고 있기도 하죠. 잠들기 전 에사비를 먹었기에 평균 공복 혈당을 먼저 살펴볼까요? 에사비를 먹기 전엔 100에서 110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후부터는 90대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르솔산 섭취를 2.3mg으로 늘리는 혈당 다이어트로 86kg에서 80kg까지 감량이 됐었는데 에사비를 먹고는 일주일 만에 79kg까지 추가로 감량이 되었네요. 주목할 점은 실험 주간에 회식이 많아서 샤브샤브, 소고기, 장어, 와인까지 먹었다는 점이죠. 단 일주일간의 짧은 후기였기 때문에 에사비 다이어트의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맛과 향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후기 역시 확연히 달랐죠. 조금의 플라시보 효과도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먹었던 친구는 혈당 완화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마셨을 땐 공복 혈당의 개선은 물론 빠른 체중 감량 효과까지도 있었죠. 사실 저 역시도 식단 관리가 너무 힘들고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을 잡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에사비를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꼬리꼬리한 냄새를 맡으시면서 참고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사비를 먹기 위해서 꿀을 넣기도 하고 음료수에 섞어 넣어 드시기도 하며 젤리 형태로 드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혈당을 낮추려고 먹으면서 혈당을 올리는 당 성분을 같이 드시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에사비 젤리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하루 2회 섭취를 권장하는데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각각 9g과 6.6g이죠. 그럼 우리가 포도당 1g을 섭취하면 3mg/dl만큼의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먹고 낮춘 만큼 다시 혈당을 올린다는 거죠. 심지어 꿀 한 스푼에는 단순당만 약 17g이 들어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에사비를 드시는 이유가 각종 건강한 초모와 유기산을 먹음으로써 이너뷰티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음식에 넣는 방식 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매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보세요. 끝으로 에사비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치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빨대로 마실 것, 꼭 물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 체내 칼륨을 낮출 수 있으니 칼륨 관련 처방약 복용 중에는 의사와 상담할 것, 과다 복용 시 뼈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이뇨제, 심장 관련 처방약, 당뇨약 복용 중에는 의사와 상담할 것, 식도가 좋지 않다면 공복 섭취를 피할 것. 주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라탕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라고. 평생 마라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마치 마라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 호들갑을 떠는 모습 때문에 말이죠. 이거 평양냉면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평냉을 모르면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을 취급하고 뭐 평냉은 꼭 어디서 먹어야 한다든지 무슨 파라든지 그런 호들갑 떠는 것들 있잖아요. 에사비도 저한테 마라탕 같은 느낌이에요. 다이어트의 필수템인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에사비를 먹고 유명 셀럽들은 잊지 않고 꼭 챙겨 먹는 꿀팁이라는 호들갑들 말이죠. 약간 이름이 주는 느낌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과 식초인 건데 꼭 애플 사이더 비니거 혹은 에사비라고 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천연 발효 식초이면서 다른 첨가물이 없으면 효과는 동일하다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나 요즘 애플 사이더 비니거 다이어트 하고 있어. 이거랑 나 요즘 감식초 다이어트 하잖아. 이 두 가지 문장을 놓고 보면 후자는 워딩 자체가 약간 시큼시큼한 것 같고 연령대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랄까요? 에사비는 다이어트 치트키가 아니에요. 그저 혈당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을 때 필요한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살 빼려면 뭘 더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만 안 먹어도 실컷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판단해보자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꼭 살 빠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